정례화 누가 먼저 제안하신 거예요? 정례화? 네. 뭐 정례화는 기본적으로 고위 당정회의는 정부가 준비해서 뭐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정해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 고위 당정회의가 다 있어 왔고 한 몇십 년 됐죠. 60년. 예, 고위 당정회의 한 지 60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포맷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화된 거죠. 관리화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정말 중요한 상황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 고위 당정회의를 갖자라고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몇 달에 몇째 주 신요일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서로 간에 바쁜 일이 있으면 조금 뭐 한 1, 2주 연기되거나 이렇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요일은 안 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정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한 달에 한 번 딱 어느 날 정해놓지만은 그 날에 또 중요한 행사라든가 또 뭐 출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가변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그 2차 추경을 조금 신속히 집행하기로 하셨다고 했는데 이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사실 추경이라는 게 돈이 또 풀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대책을 이야기했을까요?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이 돼서 확정이 되면은 집행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2차 추경이라는 것이 긴급성 때문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 추경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을 가급적이면은 그 수요자가 필요로 한 만큼 빨리 집행을 하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공통되게 우리가 인식한 부분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 경제 상황이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뭐 최소한 금년 말 늦어도 또 늦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물려받은 소위 경제적 유산은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소위 삼중고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걸 또 헤쳐나가는데 또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소위 재정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통화량이 지금 팽창되어 있는 상태고 또 여러 가지 정책 실패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상태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렵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경제 체질이 굉장히 허약한 상태다. 그래서 이 경제 체질을 허약한 경제 체질을 물가도 잡으면서 허약한 경제 체질을 이제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러한 고물가 시대가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쓰지 말자. 포퓰리즘. 어렵더라도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더라도 우리가 허리띠를 좀 졸라매자. 그리고 그런 낭비성 예산을 좀 줄이자. 그래서 우리의 그런 정책을 좀 더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데 좀 집중을 시키자. 라고 당정 간의 인식의 일치를 봤습니다. 우리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예요.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면은 당장 우리 국회의원들로부터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왜? 지역구 예산을 제대로 챙길 수가 없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SOC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갈 경우에는 지금도 국가 부채가 지난 정부에서 600조에서 400조가 넘어서 1000조잖아요. 이번 정부도 이런 국가 부채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소위 선진성 정책을 펼 경우에 그러면 미래가 있냐?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고 동료 정치인들한테 좀 볼멘소리를 듣더라도 이번 기회에 기본적인 체력을 좀 강화하자라는데 비록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은 그렇게 일치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게도 현재의 경제 실상, 대외적인 요인, 대내적인 요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라. 그리고 홍보를 해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자.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고통을 나누자라는 얘기를 인기 없는 얘기지만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 우리 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신에 이 경제난이 심화가 되면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은 견뎌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원책, 제도적인 지원책을 정부가 꼼꼼히 챙겨라 라고 우리 저도 그렇고 우리 정책위원장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난번 민생 경제 회의 때 일주일에 한 번은 민생 행정을 방문하시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총리께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좀 나가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당도 앞으로 민생 경제 현장에 행보를 우리 상임위를 통하든 간사를 통하든 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 경제 활성화랑 민생 현안 관련해서 규제 개혁 부분을 이제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니 그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개혁 과제를 수행할 때 우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한과 동시에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냈으니까 이번에는 그 소위 논의 구조를 대통령이 이제 갖고 갔거든요. 대통령이 최정점에서 이 규제 개혁을 하시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이 규제 혁파 문제를 진짜 중점적으로 다뤄라. 그리고 관리를 해라.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규제 덩어리를 해소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좀 내달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근데 SBS는 두 번이나 오셨나? 김영래 기자를 믿지 못하는군요. 기록에 남았어요. 이준석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과연 본인이 조치해서 중요하게 다뤘는데 전기자동차 인상 같은 중지 정책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걸 다시 검토하겠다거나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메모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마 다시 검토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당의 그런 주장이라든가 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오늘 같은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당에서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나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검토 결과를 우리한테 좀 알려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야당까지 하는 여야 정도 좀 구체적으로 야당을 제의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소 야당 상황에서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민주당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또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여당보다는 야당을 좀 많이 찾아뵙고 이런 그 정책 방향이라든가 입법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자주 가지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야당에 이거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시거나 얘기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하자 그러니까 저는 언제든지 제안할 여유가 있습니다. 예. 그 연장선상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당사 연설에서 여야 민생특위 구성하자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위보다는 상임위 구성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라는 거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국회법에 지금 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오랜 전통이자 관행이에요. 그런데 상임위 구성을 통해서 상임위를 통해서 충분히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임위 구성은 내팽개치고 특위부터 먼저 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경제특위는 상임위 구성이 되면은 그러니까 특위라는 건 뭐냐? 한 상임위에서 특정 상임위에서 그
문제를 다루기가 곤란할 경우, 그러니까 특정 상임위 범위를 벗어난 여러 주제가 결합이 됐을 경우에 특위가 필요한 거거든요. 뭐 만약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 문제도 좀 다루고 또 세제 문제도 다루고 또 어떤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문제도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런다면은 상임위 구성된 이후에 그런 경제 민생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국회에서 처음 민생 이런 부분 다룬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법안도 그렇고. 또 우리가 국회가 열리면은 지금 민생 관련 법안을 많이 제출해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뭐 부동산도 그렇고 또 우리 납품단가 연동제도 그렇고 또 세제 문제, 종부세라는 양도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다 민생과 관련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다루겠다. 그리고 여야 대통령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한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입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